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가이드 박이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육친 10가지에 대한 대략적인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꼭 동전의 양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육친에 대해서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되겠지요. 앞으로 제가 실전에 이르기까지의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대략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말하는 기초 과정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해온 내용과 지금 육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육친이 끝나고 나면은 소위 합, 충, 파, 해 등에 관한 얘기와 그 다음에 12운성, 그 다음에 12신살, 삼재, 원진, 기문간살, 괴강살, 백호대살 등의 그런 흉살 또는 천을귀인, 천덕귀인, 월덕귀인 같은 길신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몇 가지의 그런 신살 과정을 덧붙여서 기초 과정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 중급 과정으로서 격국과 용신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격국과 용신을 저의 나름대로 중급 과정이라고 해서 내격에 속하는 10가지의 격국과, 그리고 소위 그 내격의 어떤 공식에 벗어나 있는 특수격들에 대한 종류 약 한 72가지가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특수격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그 격국과 용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용신을 정하는 법, 찾는 법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각 격국에 따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중급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소위 실전 과정이라고 해서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또 남의 사주를 감명해 주는 입장이 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접할 수 있는 실전의 내용들을 강의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실전을 강의함에 있어서는 많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안별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일일이 풀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산책의 길이 가깝지만은 않네요. 어떤 분들은 1, 2년 공부하고 사주를 풀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천재 같은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저와 같은 둔재는 한 3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저만 생각해서
무조건 3년씩이나 끌 수는 없는 거지요. 가능한 한 1년 반 정도의 나름대로 전 과정을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반보다 더 걸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사정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난해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저의 어눌한 설명이지만 끝까지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육친의 성격 파악법이에요. 그래서 육친의 성격을 파악하자면 나름대로의 이런 기준을 정해봤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월지를 장악한 육친의 성격. 이 월지를 장악했다 하면은, 월지는 우리가 육친의 위치로 본다면은 인수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가 됩니다. 일주의 일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간이 사주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간을 서포트해주는 자리가 바로 월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가 인수, 어머니의 자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것이 그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버지는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자식들을 키울 수 있고 또는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주로 하셨다면은, 어머니는 육아와 집안의 살림을 주로 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많은 것들이 양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렇게 살아왔지요. 자, 그러면은 이때의 월지를 장악한 육친은 어머니일 때 가장 완벽합니다. 거기에 월지에 다른 육친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월지는 일간의 명에 따라 어떤 일을 시행하는 사령부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물자가 필요하면 물자를 제공해주고, 또 어떠한 일간의 애로점이 있으면 그것을 살펴보고, 하여튼 일간의 모든 것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성격을 지닌 자리가 이 월지입니다. 그래서 이 월지를 장악한 육친의 성격은 인수라고 하는 육친이 자리하고 있으면 참 좋은데, 다른 육친이 들어있을 때는 그 육친이 그러한 역할을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월지를 장악한 육친의 성격을 잘 알아야만 그 일간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조달을 받아가면서 살아오고 현재에 이르렀는가, 그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격국과 용신에 따른 성격이라고 했어요. 이 격국과 용신은 제가 중급 과정에서 세세히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격국과 용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런 고전격에 속하는 고전에 속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면 뭐 하느냐. 오히려 공부하는 분들에게 어떤 난해한 인상만을 준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격국이 명료하고 용신이 정확하면 그 사람의 앞으로의 운을 명확하게 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신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앞으로의 진로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신에 맞지 않는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직업 활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만두거나 또는 파직을 당하기도 하죠. 자, 이 격국과 용신에 대한 따른 성격은 아무래도 중급반을 지나야만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편중 또는 혼잡한 육친의 성격이 돼요. 우리가 편중됐다. 그럼 편은 치우칠 편자고 중은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친이 나름대로 균등한 세력을 갖고 골고루 놓인다면은 참 좋은 명조가 되겠지요. 그런데 편중됐다고 할 때에는 어떤 특정한 육친이 글쎄 너무 가볍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한 세 글자, 세자 정도 그것도 이제 뿌리, 근의 여부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8자 중에 일간을 제한 7자 그 7자 속에 어떤 특정한 육친이 3자 이상 되면은 편중되었다. 또 그렇게 3자 이상 놓다 보면은 당연히 혼잡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잡은 비견과 겁재가 섞여 있다든지 식신과 상관이 섞여 있다든지 정제와 편제, 정관과 편관, 정인과 편인이 뒤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오히려 좋은 점보다 많기 때문에 이 혼잡한 육친의 성격도 우리가 꼭 짚어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제가 이 세 번째 편중 또는 혼잡한 육친의 성격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간의 특성과 강약 상태라고 했습니다. 역시 일간의 특성도 우리가 알아봐야겠고요.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일간의 신강, 신약을 구분하는 법, 판단하는 법, 그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육친성격 파악법에서 이 기초 과정에서 제가 주안점을 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편중 또는 혼잡한 육친의 성격,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극재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기초 처음 시작하면서 음양을 공부하고요. 또한 그 음양에서 생극재화라는 말을 우리가 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 생극재화라고 할 때 요 생은 상생을 말합니다. 상생, 생해주는 거죠.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한다. 생입니다. 그럼 견겁은 식상을 생하고 식상은 재성을 생하고 재성은 관성을 생하고 관성은 인수를 생한다. 그런 상생. 그 다음에 극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을 말합니다.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나와 비견겁, 즉 목을 극합니다. 자, 육친으로 얘기하면 나와 비견겁은 재를 극합니다. 또 재성은 인성을 극합니다. 인성은 식상을 극하고 식상은 관성을 극합니다. 관성은 일간과 비견겁을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극재화인데 생과 극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재와 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극이 되게끔 오행을 배열해 놨습니다. 여기서 목이라고 하는 자가 일간인 토를 극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것을 해소시키는 이런 극을 갖다가 원만하게 해소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재를 갖다가 놓고 보면은 목극토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 토는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목이 자신을 극하는 걸 좀 막아야 되겠어요. 이럴 때 토가 목을 대받아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 토는 금이라고 하는 자신의 식상이 되는 금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내가 이 목의 극을 받아서 참 견디기 어렵다. 그러니 내 자식 되는 금마, 네가 이 목을 좀 해결해 다오. 그래서 이 금으로 하여금 목을 극하게 합니다. 목을 극하게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목이 극을 받았기 때문에 토를 극하는 작용이 완화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토국수 합니다. 그럼 이 수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어요? 목이라고 하는 오행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목은 당연히 나의 목의 인수가 되는 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토를 향해 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국화될 때 이 화는 토를 갖다가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불러들여서 이 토로 하여금 토국수가 되게끔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금은 수를 불러들입니다. 자기의 식신상관이 되는 자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목의사에서는 자식들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로 하여금 수극화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화가 금을 극한 작용이 완화된다. 그 다음에 금극목일 때 목은 화를 불러들이게 되죠. 이 화는 화극금으로 가서 목을 극하는 금의 작용을 약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극으로부터의 상황을 일간의 식상이 해결해 주는 것이죠. 이걸 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목극토일 때 이걸 상생지리로 만드는 것이죠. 요 중간에 화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화. 그러면은 당연히 극을 하던 존재가 목생화로 가요. 왜냐하면 극보다는 생이 우선합니다. 목생화로 가게 되고 화는 토를 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이 사라집니다. 상생지리로 바뀌는 것이죠. 여기서는 요 사이에다가 금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통관이 되는 것이죠. 수일 때는 여기다가 목을 넣음으로 인해서 수생목, 목생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화 다음에 토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화생토, 토생금의 이치로 흐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수를 넣어줘서 금생수, 수생목의 이치가 되도록 해서 이러한 극의 작용을 이 일간이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육친을 배웠기 때문에 오행으로 설명하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뭐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극하는 자를 알 수 있고, 그것을 막아주는 자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상생지리로 풀어내는 자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이 생극재화를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알아야만 육친의 그 작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